어머님은 항상 형님 편이잖아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잖아요? 작은 며느리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지영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를 똑같이 대했어. 그건 아니죠? 케이크도 형님 거는 5만 원짜리, 우리 건 3만 원짜리.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할인 이벤트 때문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지영이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형님만 예뻐하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고 저한테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성민이까지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행동하셨어요. 어머니 잘못이에요. 둘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슬펐어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춘화입니다. 올해 68인데 두 아들 모두 결혼시켜 놓고 손주들까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거리를 챙기는 게 제 일상이에요. 큰아들 재성이네 집은 우리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고 작은아들 성민이네는 지하철로 1시간이 걸리거든요. 거리는 좀 멀어도 모든 걸 다 챙겨주려고 해요. 엄마니까요. 큰며느리 은희는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깍듯이 인사하고 제가 가져다 준 반찬도 맛있게 먹을게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고마워하죠. 말수가 적긴 하지만 제가 뭔가 물어보면 차근차근 대답도 잘 해주고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지영이는 좀 달라요. 성격이 직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정 기복도 있고 제가 뭘 해줘도 어머님은 항상 언니만 편애하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며느리 은희한테는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줬고 지영이한테도 똑같이 가져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영이가 어머님, 언니 거는 더 맛있게 담그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김치인데 말이에요.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성민이네가 도움을 더 많이 요청해요. 작은 아들이니까 당연히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영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손주들도 둘 다 예뻐요. 큰아들네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작은 아들네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이거든요. 두 손주 모두 할머니가 와서 반찬 해주고 용돈 주면 좋아하는데 지영이만 유독 할머니가 우리 애한테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해져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에 혼자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두 며느리를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왜 지영이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계속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명절 때도 두 집 다 신경 쓰고 생일 선물도 똑같이 준비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아들네 집에 갔다가 작은아들네 집에도 들렀는데 지영이가 어머님은 왜 항상 형님 집부터 가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 큰아들네가 가는 길이라서 그런 건데 그것도 차별로 느끼는 거예요. 은희는 제가 뭘 해줘도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고 하는데 지영이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이에요.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요. 요즘엔 두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조금씩 긴장이 돼요. 지영이가 또 무슨 말을 할까 봐서요. 물론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좀 예민하고 감정적인 편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어제도 성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스트레스인지 물어봤더니 형수랑 비교당하는 것 같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비교했나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가족은 화목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런 기운이 돌면 앞으로가 더 걱정되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다만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정말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은희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곶감 세트를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곶감을 좋아하신다고 재성 씨가 말씀해 주셔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가져다 줬어요. 곶감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해주신 곶감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달콤한 맛이 입에 맴돌면 마음이 편해져요. 은희가 그런 걸 세심하게 챙겨준 게 고마웠어요. 고마워, 은희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라고 했더니 은희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틀 후에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뭔가 날카로웠거든요. 어머님 들었는데 형님이 어머님 생신 선물을 혼자 준비하셨다면서요. 응, 곶감 세트를 가져다 줬어. 왜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혼자서 그러세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이상하잖아요. 지영이 목소리에서 불만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사실 생신 선물이야 누가 먼저 준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영이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지영아, 그냥 은희가 먼저 생각해서 준비한 거야. 너도 준비하고 싶으면 언제든 괜찮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혼자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영이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주말에 큰아들네 집에서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지영이가 은희를 보는 눈빛부터 차가웠거든요. 식사 중에 지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형님, 어머님 생신 선물 왜 저랑 상의 안 하고 혼자 준비하셨어요? 은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멈췄어요. 재성이와 성민이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아, 그게 그냥 곶감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끼리 의논해서 함께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형님만 착한 며느리 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은희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때는 정말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지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은희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야. 그런데 지영이가 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그러세요. 왜 큰며느리 편만 드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편을 들었나요? 그냥 싸우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요. 지영아, 나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님은 항상 형님 편이에요. 제가 뭔 말을 해도 언니가 옳다고 하시잖아요. 지영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성민이가 아내 팔을 살짝 잡으며 지영아,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해요? 형님은 뭘 해도 칭찬받고 저는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제가 언제 지영이를 부족하다고 했나요? 오히려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요. 은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생각 없이 행동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지영이는 그런 은희를 보며 또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은희 편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지영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음 날 은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은희야, 어제 일 때문에 기분 상했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미리 상의드릴 걸 그랬어요. 은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게 느껴졌어요. 원래 예의 바른 아이가 더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지영이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영아, 어제는 너무 속상했구나. 네, 어머님. 저는 그냥 서러워서 그랬어요. 항상 뒷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는 조용하니까 착해 보이고, 저는 말이 많으니까 문제 많은 며느리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 말에는 깊은 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억지스러운 면도 있었죠. 똑같이 챙겨줄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 말씀도 차별이에요, 어머님. 똑같이 챙겨주신다는 게 저를 불쌍하게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지영이는 차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생신 선물 문제였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큰 손주 민재의 생일이었어요. 벌써 9살이 되는 귀여운 아이죠. 케이크를 사러 동네 베이커리에 갔는데 마침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3만 원짜리 케이크가 2만 원에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이 케이크 예뻐요 라고 민재가 말하는 케이크는 5만 원짜리였어요. 딸기가 많이 올라가 있고 장식도 화려한 케이크였죠. 다행히 할인 이벤트여서 3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손주 생일인데 뭐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그 케이크를 골랐어요. 생일 파티는 재성이네 집에서 했어요. 민재가 케이크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은희도 어머님이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골라주셔서 민재가 정말 기뻐해요 라고 고마워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작은 손주 지원이 생일이었어요. 똑같은 베이커리에 갔는데 이번에는 할인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처럼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샀어요. 지원이도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로요. 지원이 생일 파티도 즐거웠어요. 아이가 할머니, 케이크 맛있어요 라고 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벌써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들었는데 민재 생일 케이크는 5만 원짜리로 사주셨다면서요. 응, 마침 할인해서. 우리 지원이 케이크는 3만 원짜리 사주시고요. 지영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영아, 그건 할인 이벤트 때문에. 어머님, 우리 지원이는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주를 차별할 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우리 지원이 생일 때도 비싼 케이크 사주셨어야죠. 왜 그때는 할인하는 케이크가 없었어요? 할인 이벤트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닌데 지영이는 마치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더 예쁜 케이크를 사줄게. 그것도 이상해요, 어머님. 다음번에 더 예쁜 걸 사준다는 게 지금 차별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주말에 또 모두 모이게 됐어요. 이번에는 성민이네 집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시작부터 어색했어요. 지영이가 은희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형님, 민재 생일 케이크 정말 예뻤다면서요. 은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응, 어머님이 골라주셨어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5만 원짜리였죠. 우리 지원이 건 3만 원짜리였는데. 은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게 보였죠. 그런 건 제가 모르는 일이야, 지영아. 형님은 어머님이 비싼 케이크 사주셔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은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섰어요. 지영아, 그만해. 할인 이벤트 때문이라고 했잖아. 어머님도 이상해요. 왜 자꾸 변명만 하세요? 차라리 인정하시죠. 큰 손주가 더 예쁘다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지영이 귀에는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지영아. 진짜 할인 때문에. 어머님은 나중에 큰 며느리한테 재산도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손주도 차별하시는데. 갑자기 재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머리가 띵해졌어요. 케이크 이야기가 어떻게 재산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아, 어머님이 마음 다치실 것 같아. 은희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지영이가 돌변했어요. 형님, 그 말투가 더 꼴 보기 싫어요. 항상 그렇게 착한 척 하시면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잖아요. 은희가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성이와 성민이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요. 지영아, 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머님도 모르세요. 형님은 항상 저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자기만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해요. 저는 뭔 말만 해도 트집 잡는 며느리 되고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원래 예민한 아이가 아닌데 이런 말을 들으니 상처받는 게 보였죠. 지영아, 너무 심하다. 저만 심해요. 형님은 안 심하고요. 맨날 저 혼자만 나쁜 사람 만드시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성민이가 지영아, 그만하자라고 말했지만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도 그래요. 항상 저만 참으라고 하시잖아요. 형님은 절대 잘못이 없고 저만 잘못이에요. 은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먼저 가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은희야, 가지 마라고 말렸지만 은희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지영이가 그런 은희를 보며 또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인 이벤트 때문에 산 케이크가 이런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은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은희야, 오늘 일 때문에 속상하지.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조심할게요. 하지만 은희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원래 밝던 아이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성민이가 전화해서 엄마, 지영이가 너무 속상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속상하다는 거야? 형수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요. 정말 답답했어요. 은희가 언제 지영이를 무시했나요? 오히려 지영이가 은희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작은 케이크 문제가 이렇게 큰 갈등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케이크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지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어서 조용했는데 갑자기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했죠. 성민이네 집에 도착하니까
지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얼굴 표정부터 화가 나 있는 게 확실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지영이가 말하는 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존댓말은 하고 있지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거든요. 왜 그래, 지영아. 어머님,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어머님은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지영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이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영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머님은 원래 큰 집 편이잖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편을 들었다니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영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맨날 형님 편만 드시고 저희는 항상 뒷전이에요. 지영이가 소리를 지르듯 말하니까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대드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편을 든 적이 없어. 없어요? 정말요? 그럼 케이크는 뭐예요? 생신 선물은 뭐고요? 지영이가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얼마나 불만이 쌓여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다 이유가 있었잖아. 또 변명하시네요. 어머님은 항상 그래요. 형님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저희가 하는 건 다 트집이에요. 지영이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제게 반말까지 섞어 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성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성민이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둘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성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행동하셨어요. 어머니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성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엄마는 항상 형수 편만 드시잖아요. 형수가 뭘 해도 좋다고 하시고 지영이가 뭔 말을 해도 참으라고만 하시고 성민이 얼굴에도 불만이 가득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인정하세요. 그냥 큰 집이 좋은 거죠. 지영이가 다시 끼어들며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지영아, 말 조심해. 왜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말 조심해요? 어머님은 큰 며느리만 예뻐하시잖아요. 지영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지영아, 너무 심하다. 저만 심해요. 어머님은 안 심하시고요.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시면서요. 지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서러워서 나는 건지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성민이까지 지영이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들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가 또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해도 나쁘게 볼 사람은 나쁘게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 알겠어. 갑자기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지영이와 성민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뭐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너희한테는 나쁜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않을게. 지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앞으로 간섭 말고 각자 가정 챙기라고.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왔어요. 더 이상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민이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말 그대로야. 각자 알아서 살아라. 지영이가 어머님이 그러시겠다면 저희도 편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그래, 편하게 살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가지 마세요. 성민이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후였어요.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성민이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평생 뭘 잘못 살았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한 발 물러서서 살아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한 번씩은 아이들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 집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냉장고 앞에 붙여둔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 아이들 밥은 잘 먹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걱정이 되어서 자꾸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화요일 오후에 재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재성아. 엄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요즘 연락이 없으셨어. 재성이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왔어요. 평소 제가 매일 안부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느낀 모양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 바쁠 텐데 자꾸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재성이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매일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목요일에는 은희한테서 조심스럽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실수한 게 있나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은희는 똑똑한 아이라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간단하게만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라고요. 예전 같으면 은희야, 뭔 실수를 했다고 그래. 우리 은희가 뭘 잘못했어 라고 길게 답장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주말에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반찬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이번에는 제가 먹을 것만 샀어요. 장바구니가 한결 가벼웠죠. 김치도 담그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김치 담그면 두 집에 나눠주느라 큰 통으로 담갔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사서 먹기로 했어요. 성민이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지영이가 어머님이 화나셨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성민이가 먼저 사과하러 올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게 더 실망스러웠어요. 화요일 저녁에 동네 마트에서 지영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지영이가 저를 보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지영아. 예전 같으면 지영아, 뭐 사러 왔어? 우리 집에도 들러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며칠 후에 재성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성민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 엄마가 화나셨다고 하던데요. 재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들 각자 알아서 잘 지내면 돼.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만 답했어요. 재성이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희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그러는데 요즘 엄마가 우리만 안 챙긴다고 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두 집 다 똑같이 연락을 안 했는데 지영이는 또 자기네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 챙기고 있어. 그런데 지영이가 형 집에는 가끔 연락한다고 하던데요. 재성이가 먼저 연락해서 제가 답한 것뿐인데 지영이는 그것도 차별로 받아들이는 모양이었어요. 성민아, 나는 아무한테도 먼저 연락 안 해. 엄마, 왜 그러세요? 예전처럼 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각자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성민이가 할 말이 없는지 한동안 조용했어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걱정에 밥 먹다가도 전화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안부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 뭔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뭘 해도 차별이라고 할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평온했어요. 저녁 뉴스를 보면서 차를 마시는데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언제만큼 좋았나 싶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불평하지 않고 저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거리를 두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야 진정한 평온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거리를 두고 지낸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성민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성민이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원 감축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해고는 되지 않았지만 급여가 대폭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려고. 예전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해.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엄마, 한 달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대출 이자라도 갚아야 하는데. 성민이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집에서 지영이가 난리를 쳤을 거예요. 성민아, 각자 가정 챙기자고 했던 말 기억해.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다면 벌써 통장에서 돈을 뽑으러 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지영이가 일을 구하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성민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틀 후에 지영이가 직접 집으로 왔어요. 인터폰을 누르는 소리부터 급하더라고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지영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뭔가 초조해 보였죠. 어머님,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지영이가 소파에 앉더니 잠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할 말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 오빠가 얘기했죠. 응, 들었어. 어머님, 정말 급해서 그래요. 한 달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가 예전과 다르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평소 당당하게 요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게 보였어요. 지영아, 너희가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지영이가 말끝을 흐리면서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제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영이가 눈을 깜빡이면서 당황하는 게 보였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지영이가 처음으로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돈이 급해서 하는 사과라는 게 느껴졌어요. 지영아, 사과는 고마운데 이제는 정말 각자 살아야지.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정말로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한 달만요. 제가 일자리도 구해볼게요. 그래, 일자리 구하는 게 좋겠어. 제 대답이 너무 차분하니까 지영이가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했을 텐데요. 지영이가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가서 성민이랑 잘 의논해봐. 지영이가 나간 후에 생각해봤어요. 처음으로 지영이가 제게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돈 때문에 한 사과였지만 그래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은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그래, 언제든 괜찮어. 그럼 내일 오후에 어머님 댁으로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은희가 왔는데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한과가 들어있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걸 보니 비싼 걸로 산 것 같았어요. 고마워, 은희야.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은희가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왜 그래, 은희야? 어머님이 요즘 연락을 잘 안 하시니까 혹시 저희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은희가 진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이에요. 은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성민이네 상황을 간단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머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응, 각자 살자고 했으니까. 은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힘드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면 도와주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은희야, 고마워. 어머님, 저는 항상 어머님 편이에요. 은희가 조용히 말하는데 목소리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이가 돈 때문에 급하게 사과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은희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은희가 수줍게 웃으며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은희가 간 후에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한 달 전에 비해 표정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느낌이었죠. 성민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지영이가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다그쳤을 거예요.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영이는 돈이 급해지니까 그제야 사과하고, 은희는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주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이제야 두 며느리의 차이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한 명은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한 명은 늘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서 신기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후련했어요. 지영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거든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평생 법무 관련 일에 관여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필요하다고 느꼈죠. 재산 정리를 명확하게 해두고 싶어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유언장도 작성하고 두 아들한테 줄 재산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서 문서화했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을 거예요. 변호사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누구도 차별 운운할 수 없을 거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두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재성아, 성민아,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재성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가서 얘기할게. 주말 오후 4명이 모두 저희 집 거실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지영이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고 은희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다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유언장 사본과 재산 분할 내역서였죠. 앞으로 나는 혼자 조용히 살기로 했어.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성민이와 지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야. 생활비 지원, 반찬 해주기, 손주 돌봐주기 모든 걸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지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생각해 본 결과야. 제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확실히 정리했어. 서류를 건네주면서 설명했어요. 반반으로 나눠서 문서화했으니까 앞으로 서로 오해할 일 없을 거야. 재성이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엄마, 이런 건 왜? 라고 말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재성아,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몫만 챙기면 돼. 지영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영아, 서운하다니.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와서 서운하다고? 지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기가 그동안 한 말들이 떠오른 모양이었죠. 그때는 제가 제대로 공평하게 해주는 거야. 더 이상 누구 편 든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지영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동안 차별이라고 우겨댔는데 이제 정말 공평하게 하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 성민아, 너희가 각자 살자고 했잖아. 나는 그 말 따라서 하는 거야. 성민이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한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건데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희야, 너는 그냥 재성이랑 잘 살면 돼.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어머니. 은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불평하지도 않고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손주들도 이제는 부모가 키우는 거야. 할머니 역할은 이제 그만할게. 지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직 지원이가 어린데. 지영아, 내가 키우면 되지. 원래 부모가 키우는 거야. 제 대답이 너무 담담하니까 지영이가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할 게 뭐 있어. 그냥 서로 편하게 사는 거지. 어머님, 정말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지영아, 말에 문제가 아니야. 이제 정말 각자 사는 거야.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성이가 엄마, 너무 서운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재성아, 서운할 게 뭐 있어. 공평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야.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었죠. 앞으로 명절에도 각자 알아서 해. 나는 혼자 조용히 지낼 거야. 지영이가 어머님 정말 안 돼요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안 될 게 뭐 있어. 차별 없이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제야 지영이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민망한 표정으로 변했죠. 은희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프시거나 필요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마워, 은희야. 그렇게 4명이 다 돌아갔어요. 지영이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평온한 조용함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차별한다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어요. 핸드폰에서 성민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은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누구 편 들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모든 걸 공평하게 정리했으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독립선언을 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넓은 집은 필요 없었거든요. 혼자 살기에는 아담하고 깔끔한 공간이면 충분했어요. 새 집은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면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춘화 씨, 색감이 정말 좋으세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게 언제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서 이야기가 잘 통했죠. 춘화 씨는 혼자 사시니까 자유로우시겠어요. 네, 정말 편해요. 예전 같으면 혼자 산다고 하면 서글퍼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만족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들을 이제야 마음 편히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어떤 책 읽으셨어요? 이번 주에는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읽었어요.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점심시간에는 혼자서 간단하게 먹어요. 예전에는 반찬 여러 가지를 해놓고 아이들 걱정하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서 천천히 즐겨요. 재성이한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와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재성이는 여전히 다정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안부를 묻지는 않죠.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은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를 보내요.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시죠? 고마워, 은희야. 짧은 대화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희는 정말 마음씨가 고운 아이예요. 성민이한테서도 연락이 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지영이가 안부 전한다고 해요. 그래, 잘 지낸다고 전해줘. 지영이는 직접 연락하지는 않아요. 아마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성민이를 통해 안부는 전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재성이네 가족이 집에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온 거예요. 할머니, 새 집이 예뻐요. 민재가 집을 구경하며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응, 할머니 혼자 살기에 딱 좋지?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외롭지 않아. 오히려 편해. 정말 그랬어요.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훨씬 컸거든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편안해. 은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거나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들을 돌봐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아이들 걱정하느라 마음이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 평온해요. 가끔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지 몰랐거든요. 뭘 해도 차별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핸드폰에서 성민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지영이가 그때 일을 많이 후회한다고 해요. 그래, 알겠어. 후회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주채화 수업에서 만난 김순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춘화 씨는 정말 현명하게 하셨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포기했거든요. 맞아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게 최고예요. 정말 그래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차별한다는 소리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 편 든다는 소리도 안 들어요. 차별한다는 소리도 안 들어요. 모든 걸 공평하게 정리했으니까요. 가장 좋은 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밤에 잠들 때도 내일 뭔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사이다는 누군가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새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